자, 이러한 이슈들 각각은 각각이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야 돼요. has. 이러한 이슈들 각각은 동사 어드레스잖아요. 동사 어드레스는 뭐? 다루다, 처리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들 각각은 수동, 아니, 현재 완료. 그러니까 뭐야? 처리되어 왔다. 다뤄져 왔다. 시트콤이잖아요. 시트콤이 뭐의 줄임말인 줄 알아? Situational Comedy입니다.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러니까 시트콤은 약간 재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유머를 통해서. 뭔가 이제 사회의 아픈 면이고 심각한 면일 수 있지만 이걸 유머로 풀어냈던 게 시트콤이다. 한 방식으로. 무슨 방식으로 유머를 통해서 풀어냈어? 무슨 방식으로? 도와줘 왔던. 뭐 하도록? 만들도록. 더 진보적인 가치관들을 뭐하게? 더 받아들일만 하게 만드는 걸 도와줘 왔던 그런 방식. 언제보다? 이전에 보다, 전에 보다. 당연히 사회는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진보적이라는 게 뭐 이렇게 무조건 좋은 가치인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옛날 방식에서 당연히 좀 더 현대적인 방식으로 늘 변해갈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진보적인 건데 우리가 늘 이제 뭔가가 변해가 진보적인 모습으로 변해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잘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뭐야?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진보적으로 변해가야 될 때,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 변해가긴 변해가야 돼. 늘 변해가긴 변해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시대가 이런 걸 옛날 가치관만 내세운다고 되겠냐고. 그러니까 진보적인 가치를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늘 있고, 그러면 이제 항상 사회는 갈등에 빠지는 거죠. 진보적인 걸 받아들이려는 사람과 못 받아들이겠는 사람하고. 근데 시트콤이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거야? 유머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다뤘어? 도움을 주는 방식. 뭐 하도록? 이런 새롭게 등장하는 진보적인 가치관들을 좀 더 받아들일만 하게 그렇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야? 기여했다는 거죠. 시트콤의 기여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말한 거야? 시트콤이 사회의 갈등을 많이 다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다뤘는데 그게 방해가 됐다는 거야, 도움이 됐다는 거야.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사회가 새로운 가치관들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종종 한 캐릭터가 보통은 누군가인 동격으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보통은 누군가인. 그러면 이것도 뭐 해야 돼? 마르크드 이렇게 꾸며줘야 되겠죠? 뭐한 표시되는 누군가인. 뭘로 표시되는? 이게 이제 우리말식으로는 우리 그거 뭐라고 하죠? 나 왜 이렇게 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꼴통 이런 거 말고 뭐라고 하죠? 꼰대 그래 꼰대. 이게 생각이 안 나. 뭐 어떻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걸 말하고 싶은데 진짜? 정말 우리 호연이하고 난 이런 사이야. 눈빛만 봐도 안다고. 와. 자, 꼰대로. 그러니까 되게 좀 비것은 굉장히 좀 변화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잘 안 받아들이고 되게 좀 편협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비것으로서 표시되는 사람인 한 캐릭터가 이게 동사야. 이제 저항했다. 그러니까 종종이니까
여러분은 잘 그런 느낌이 없을 텐데 확실히 나는 이 말을 알겠는 게 이제 시트콤이 전성기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한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한 뭐 90년대 후반에서 뭐 2000년대 초반 이때 시트콤들이 엄청 인기였어요. 혹시 뭐 거침없이 하이킹 이런 건 유튜브에도 지금도 많이 나오지 않나? 그렇죠? 네. 그 시대가 그게 전성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보면 딱 우리나라도 미국의 시트콤을 많이 따라했기 때문에 시트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좀 전형적인 면들이 있어. 약간. 그러니까 누가 한 명씩 꼭 있냐면 꼰대들이 한 명씩 있어. 뭐 유튜브 그 거침없이 하이킹 같은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야동 순재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모르나? 아무튼 이순재 할아버지 알죠? 누군지. 그러니까 거침없이 하이킹에서는 이순재 할아버지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순재 할아버지가 어때? 막 이렇게 화내면서 막 이렇게 하고 늘 막 이렇게 뭐해? 막 이렇게 막 혼내고 뭐하고 막 이런 캐릭터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려져? 근데 권위 있고 존경받는 모습으로 그려져? 아니면 막 되게 막 권위가 계속 깨져? 막 깨지는 뭐 이런 그런 모습에서 웃기는 걸 막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트콤들이 종종 보여줬던 모습 중에 뭐가 있냐면 한 캐릭터가 있는데 종종 이렇게 꼰대로 묘사되는 누군가인 한 캐릭터가 저항해 자꾸. 뭐에 저항하냐면 한 가지 혹은 더 많은 이러한 발전들에 저항을 해. 이러한 발전들이라는 건 뭐예요? 위에 진보적인 가치관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발전들에 저항을 해. 그리고 여기 resisted가 1번, was가 2번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막 젊은 사람들 다 받아들이는 혼자 막 못 받아들여. 그러면 이러면 이제 뭐냐? 봉변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만들어졌어. 뭐 하도록? 보이도록 만들어져. 이런 모습이. 저항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도록? 리디큘러스해 보이도록. 되게 우스꽝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자식이 좀 내 귀를 좀 덜 받았나? 느려. 자. 그들은 were cut down. 뭐 됐다? 잘려졌다. 근데 뭐를 통해서 잘려지는데 이더니까 5어가 나올 건데 뭐를 통해서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든 혹은 brief scolding을 통해서든 혹은 둘 다를 통해서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5어를 either A or B 두 가지를 연결한 게 아니라 세 가지를 연결한 거예요. 지금 1, 2, 5월 3 이렇게. 그럼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든 아니면 타인들로부터의 뭐 짧은 비난을 통해서이든 아니면 둘 다를 통해서든 그들은 이렇게 컷다운을 당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시트콤에는 어떤 캐릭터가 늘 등장했냐면 보수적인 꼰대 캐릭터가 늘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 캐릭터가 아주 재미있게 뭐 되는 모습? 발전적인 가치관들에 저항하다가 재미있게 깨져나가는 모습. 알겠죠? 이런 모습들을 좀 저항감 없이 보여주면 재밌게 보여주니까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뭔 생각이 들겠어?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점점 오고 있는 모습이 좀 즐겁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걸 통해서 사회가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는데 시트콤이 기여한 바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 질문이.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그 유머가 시트콤들의 유머가 작용했다. 뭐로서 작용했어? cost effective means로 작용했다. means야 의미하다 아니고 수단이죠. 어떤 수단으로서 작용했어? cost effective면 cost가 비용이니까 비용 대비 효과적인.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떤 거를 받아들이게 할 때 봐봐. 국가 전체가 막
진지하게 캠페인을 다 해서 막 한다고 쳐.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시트콤, 그냥 드라마 한 편 제작했는데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 컸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했다. 뭐 할 수단? 인커리지 시킬 수단, 격려할 수단, 뭐를 수용을 격려할 수단. 뭐의 수용이겠어? 당연히 진보적인 가치관의 수용이겠죠. 자, 뭐의 수용? 좀 더 플러럴리스틱, 다원주의적. 원래 문법에서 이 플러럴이라는 단어가 우리 영어에서는 단수 복수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복수의라는 뜻입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사회가 되게 다양해졌다는 뜻이에요. 플러럴리스틱, 다원주의적, 그리고 탈러런트, 뭐 관용하는 사회. 좀 더 다원주의적이고 관용하는 사회의 수용을 뭐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한 그런 비용 대비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시트콤이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했어요? 별거 없어요. 넘어갑니다. 프라미넌스면 두드러짐, 현저함. 뭐의 두드러짐? 그 사회적 차원 영역의 두드러짐. 뭐 쉽게 말하면 사회적인 면이죠. 사회적인 면의 두드러짐. 근데 뭐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면의 두드러짐이냐면 음식 글쓰기예요. 음식 글. 그러니까 뭔가 음식과 관련한 글 속에서 사회적인 면의 두드러짐. 이 might suggest 나타낼지도 모른다. 뭐라는 걸 나타낼지도 모르냐? 그 맛이, 음식의 맛이 taking a backseat, take 하고 있단데, take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뒷자리 보면 sit이거든요. take a seat 하면 자리 잡다인데, 중요한 건 결국 뭐냐? 무슨 자리를 잡고 있어? 뒷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 뒷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 이게 주인공이라는 거에 사이드라는 거야. 사이드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뒷자리로 물러나 있다라는 정도의 뜻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대로 이제 다시 풀어보면 뭔가 음식 관련된 글에서 아니 이 어떤 글이 있는데 그 글이 뭔가 음식과 관련된 있는 글이야. 뭐 어떤 음식 소개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음식과 관련된 글인데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음식과 관련된 글이라고 하면 당연히 압도적인 제일 중요한 자리는 원래 뭐가 차지해야 되겠어? 음식의 맛이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얘는 후순위로 지금 밀려나 있고 오히려 어떤 면이 사회적인 면이 뭐하고 있다?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음식 관련 글에서 오히려 사회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게 뭐를 보여주고 있냐? 아, 음식의 맛은 뭐하고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 근데 이 말을 풀어내는 게 이 글의 핵심이죠. 결국에는. 뭐 도대체 뭔 말이야? 음식인데 음식 관련 글인데 맛은 뒷자리로 밀려나 있고 그것에 사회적인 면이 좀 부각돼 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나는 의심한다. 뭐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것 같다.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한다고. 뭐를? 맛을. 뭐로써? 또 나왔죠? secondary importance로서. 세컨더리면 1등이 아니라 2등이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단어를 이어받고 있어? 여기 백시트를 그대로 지금 이어받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을 뭐로써 보고 있다? 부수적인, 2차적인, 부수적인 중요성으로서 보고 있다라고 나는 의심한다. 근데 이게 조금 걸리적거리는 듯 보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눈에는. 보세요. 우리 이제 구문 수업할 때 몇 번 다뤘는데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하냐고. 이것 때문에 또 걸리적거리죠. 여기도 지금.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 오부 명사는 뭐와 같다고 했냐면 형용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즉 이 문장은 뭐가 되냐면 it is important 이렇게 돼. 됐어요? 내가 이거 그대로 가져와 볼까? 여기 오부 있고 뭐 있어? importance 있죠? 오브 importance예요. 오브 importance. 그럼 잘 봐. 원래 우리가 as 뒤쪽에 이를테면 I 우리는 이제 뭐로서라고 얘기하면 as가 전치사 같은 느낌이니까 뒤에 명사가 받쳐주면서 뭐로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as 뒤에 형용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어떻게 해? 나는 여겨 그를 친절하다고 여겨 이게 되거든요. 많이 쓰고 있다. as 다음에 형용사를. 알겠어? 그러면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야. as 뒤쪽에 뭐가 가능하다면 형용사가 가능하다면 그리고 오부명사가 뭐가 된다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게 된다면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오브 임폴턴스가 들어와도 괜찮은 거죠. 알겠어? 네. 그런 이치로 2차적 중요성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중요한 이라는 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중요한 것으로서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고 나는 의심한다. 근데 이게 이 말도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을 이렇게 2차적으로 여긴다는 거냐. 음식에서. 뭔 말이냐 하는데 이제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어디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달려있는 거야. 무조건 음식을 볼 때 맛을 부수적인 걸로 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맛보러 왔으면 맛이 제일 중요한 거지.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근데 무슨 환경에서는 그렇다? 사회적 배경들에서. 관계 부사 나왔고요. 꾸며줄 거예요. 어떤 사회적 배경들 그 안에서 음식이 어떻게 되는 제공되는 사회적 배경 안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음식을 내가 먹으러는 왔는데 진짜 음식을 위해서 음식을 먹으러 온 건 아닌 상황입니다. 알겠어? 내가 음식을 먹으러는 왔는데 사실 제 1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 소셜한 지금 상황인 거야. 많죠. 이렇게 보면 되게 많죠. 내가 소개팅을 나가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어. 이게 지금 소개팅 하러 나갔는데 목적이 소개팅인 거지 처먹는 게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개팅 나갔는데 상대방한테는 관심 없고 이거 정말 맛있죠? 맛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또 동창회를 한다? 뭐가 목적이야?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게 목적이지. 이게 막 동창회인데 야 이거 진짜 맛있다고 먹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아니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야 우리 딴 데로 옮기자. 다 같이 얘기하고 있는 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맛이 1번일 수는 없는 상황. 지금 이럴 때는. 그렇죠? 맛없더라도 어떻겠어? 동창회가 목적이야. 내가 음식이 입에 안 맞아. 나한테 맛이 없어. 어떨 거야? 뛰쳐나갈 거야? 아니면 참고 그냥 먹을 거야?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냥 그대로. 이런 경우라면 맛이 당연히 뭐야? 프라이머리 임폴턴스는 아닌 거죠. 뭐야? 세컨더리 임폴턴스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였구나. 비록 우리의 사회적 모임이죠. 게더링을 명사로 써서 모임들이 우리의 사회적 모임들이 코올리스 원래는 연합하다라는 건데 소집하다 이렇게 보면 이걸 자동사로 써서 소집된다 이 정도의 뜻으로 봅니다.
비록 우리의 사회적 모임들이 소집되지만 뭐 주변에서 소집돼? 음식 주변에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모임을 할 때 정말 어디 운동장 같은 데서 그냥 얼굴만 보진 않잖아요. 대체로는 다 윤활유처럼 뭐를 끼고 있게 돼 있어? 다 음식하고 껴있게 돼 있죠.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적인 모임들은 대체로 뭐 음식 주변으로 소집되게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뭐의 의미는 이러한 모임들의 의미는 아무리 우리가 모임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끼고 하게 되지만 그래도 이 모임들의 의미는 보이진 않아. 뭐 하는 듯 보이진 않아? 의존하는 듯 보이진 않아. 이런 모임들이 당연히 뭐에 의존하는 음식을 끼고 있긴 하지만 음식에 의존하지는 않는 거죠. 1번 목적이. 알겠죠? 뭐에 의존하진 않아? 맛에 의존하지는 않아. 그래 맛은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아예 단어가 이래버려요. 어시스트야, 어시스트. 맛은 그냥 뭐 한다? 도움을 준다. 위드의 고급에서 뭐와 관련해서 도움을 줄 뿐이야. 뭐와 관련해서? 그 좁은 목적과 관련해서 도움을 줄 뿐이지. 맛은. 자, 이게 좁은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 좁은 목적이라는 게 뭐야? 맛이라는 것이 가지는 좁은 목적은 그저 뭐야? 채우는 거야. 뭐를 채우는 거? 배를 채우는 것에 배를 채운다는 그 좁은 목적과 관련해서만 뭐를 도움을 줄 뿐이다. 맛은. 그리고 이거 지금 원스 뒤에 콤마가 없기 때문에 접속사 쓰임입니다. 일단 뭐뭐 하면 일단 그것이 accomplished, 성취되면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목적이죠. 지금 배 채우는 이 좁은 목적. 이 목적이 일단 이게 달성되면 그것은 제공한다. 플레이버입니다. 이 배 채우는 좁은 목적이 달성이 되고 나면 맛은 제공해. 뭐를? backdrop을. 그냥 배경을 제공해.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배경이라고 해서 주인공이 아니라는 뜻이야. 주인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 두 줄 합하면 뭐예요? 그냥 맛이라는 거는 배 채운다는 그 좁은 목적만 도움을 줄 뿐이고 그것만 달성이 되고 나면 할 일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저 배경을 제공할 뿐이야. 누구를 위한 배경을 제공할 뿐이야.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 whatever 명사입니다. 지금 이거 뭐가 똑같냐? Any social dynamics 하고 that characterize 이렇게 흘러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뭐를 위한 배경을 제공할 뿐이야. 맛은 그냥 그러면 어떠한 사회적 요인들이든 그것에게 배경을 제공해 줄 뿐이야. 어떤 사회적 요인들, 관계대명사 타고 특징 짓는 그 모임을 특징 짓는 어떠한 사회적 요인들이든 그것의 주인공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 배경을 제공할 뿐이다. 이런 것들은 이해될 수 있다. independently, 뭐하게 독립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독립적으로라는 거는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해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그러면 irrespective of 이것도 뭐와 상관없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해될 수 있어요. 뭐와 상관없이, 그 맛과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사회적 요인들이라고 했거든요. 이 사회적 요인들이라는 것은 맛이랑 상관이 없어. 이 모임의 사회적 요인들이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여기 뭐하러 왔냐? 동창들 만나러 왔다. 지금 이런 거라고. 이런 요인들은 이해될 수 있어. 맛과는 상관없이. 뭐의 맛과는 상관없이, 그 음식의 맛과는 상관없이, 제공 중인 그 음식의 맛과는 상관없이. 자,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하군요. 여기 이제 이렇게 쓸게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뒤로는 똑같이 이어지고. appreciation. 여기서는 감상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시 가리키는 게 뭐냐? 제공 중인 음식입니다. 앞에 the food on offer요. 제공 중인 음식.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먼저 해석상으로 뭐가 되냐면 제공 중인 음식의 맛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제공 중인 음식에 대한 감상은, 그러니까 뭐야? 맛보는 거죠. 이것도 맛이 어떻네 하는 그런 감상은 이해됩니다. 뭐하다고 이해되냐? 뭐하다고 개인적이고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그냥 다 다른 거야 라고 이해됩니다. 이 말은 사실 그러니까 문법으로만 의미가 있지, 이 말은 그냥 사족이에요. 의미적으로는 별건 없습니다. 자, 근데 다시 이제 문법적으로 돌아가서 이거 지금 여기 뭐 있어? 접속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 앞에 걸 받는 대명사가 있다고.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되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뭐다? 콤마 관계 대명사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접속사와 이 아이가 합해져서 관계대명사가 될 것. 근데 이렇게 되고 이게 뭘로 됐어? 그래서 위치가 됐다 이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형태다. 그것의 감상은 다 그냥 제각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됩니다. 자, according to this conventional wisdom, 이러한 전통적인 지혜에 따르면, 위에서 얘기한 걸 다 통칭해서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혜라고. 이런 전통적인 지혜에 따르면 그 의식들은, 그리고 그 의례들은 음식 주변에 있는, 즉 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의례들과 의식들은, 즉 사회적 행사들은, 어떤 사회적 행사들? 제공하는 음식을 뭐와 함께? 그것의 의미와 함께 제공하는 사회적 사건들은 의존하지 않는다. 퀄리티에, 뭐의 퀄리티에? 감각들의 퀄리티에 의존하지 않는다. 근데 이 감각은 당연히 뭐겠냐? 미각이에요. 미각. 그러니까 뭐 어떤 감각들이 돼서 제공되는, 그 음식에 의해 제공되는 감각들의 퀄리티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자, 근데 여기 조금 또 이제 생각해볼 말, 어려운 말이 쓰여 있는데, 어떤 의식, 의례들이 있어. 즉 사회적 행사들이 있어. 근데 어떤 행사들이라 했냐면 음식을 그 음식의 의미와 함께 제공하는 사회적 행사들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될 거냐면, 지금 여기 우리로 한번 쳐볼까요? 설날이야. 설날에 할아버지 집 가서 뭐 먹어야 돼? 떡국
떡국이라는 음식으로 지금 신년 모임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가서 떡국 먹어야지. 중요하게 생각해 우리는. 이 행사는 떡국이 주인 건 맞아요. 알겠어? 떡국이 주인 건 맞는데 떡국이 주고 그다음에 이 떡국이 또 무슨 의미도 줘. 아 이거 먹어야지 한 살 먹지. 이런 의미도 주는 떡국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행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떡국 때문에 모여진 행사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떡국의 맛이 좋냐 나쁘냐가 이 사회적 모임이 성사되고 아니고 이 사회적 모임의 퀄리티를 결정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했어? 또 미국으로 치자면 추수감사절에 뭐를 먹어야 돼? 칠면조를 먹어야 돼. 근데 말은 다들 그렇게 해. 추수감사절이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칠면조 한 통 먹어야지 라고 얘기는 할 거야. 근데 그게 가족이 모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결국에는 칠면조의 맛이 어떠냐 하는 게 제 1번은 아닐 거다 이거. 이해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긴 한 거예요. 설날엔 모여서 떡국 먹어야지 라고 하고 거기 갔지만 사실 떡국의 맛은 중요치 않다 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나올 얘기. 알겠어? 그 다음에 집중하는 것은 오래간만에 투부정사가 주어네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뭐에만? 맛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는 건 결국 오라 틀려. 설날에 결국 다 모여서 얼굴 보는 게 중요했던 거지. 떡국의 맛을 걸고 막 그것 때문에 나 돌아갈래요. 맛없으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자, 이게 맛에만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놓치는 것이다. 뭐를 놓치는 거야? 더 큰 의미심장함을 놓치는 거예요. 뭐의 의미심장함을? 이러한 사회적 관계들의 의미심장함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사실은 그렇게 별말은 아닌데 굉장히 뭐가 있는 것처럼 어려운 말을 좀 써서 그러면 쉬었다가 나머지 2개 들어갈게요. 자, 그 저자들은 영어에서는 저자라는 표현 많이 써요. 논문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이에요. 똑같은 애들입니다. 지금 이 연구자들이 드러내지 않았다. 아니, 그러니까 필자 생각은 뭐 그럴 수는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각 이 설탕 산업으로부터 돈 받아서 연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사람이 지금 걸고 넘어지면 밝혀야 되지 않냐. 근데 드러내지 않았다. 뭐를? 그들의 자금 조달 출처를 드러내지 않았다. 누구한테 돈 받고 연구를 했는지를 누구한테 드러내지 않았어. 누구한테?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이 잡지에 제공하지 않았다. 이 잡지가 아마 얘네들의 이 논문이 실려있는 잡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금의 출처를 공개하지 않았어. 나왔죠? 이게 뭐야? 이 잡지가 뭐야? 거기에 그들의 영향력 있는 이 기사가 논문이 논문이 등장했었던 그 이 저널에 자기들의 자금 출처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들의 기사는 형성했어요. 한 세대를 형성해버렸어요. 과학자들은 책임이 막중하죠 정말. 과학자가 말하면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기사 한 편이 한 세대를 지금 형성해버렸다고. 뭐의 세대? 변화들의 세대. 뭐에 있어서의 변화의 한 세대를 만들어내버렸냐? 먹는 패턴에 있어서. 어떤 보이는 뭐해 보이는 근데 여기 지금 이 주격 관계사잖아요. 주어가 없으니까. 근데 선행사가 앞에 명사들이 많은데 이링 패턴 증가? 아니죠. appears s가 붙어있기 때문에 선행사 단수잖아요. 얘도 아니고 그럼 뭐야? 얘인 거죠. 지금 한 세대. 어떤 세대를 양성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대를? 보이는 세대. 어때 보이는 세대? 포스터라면 육성하다, 기르다. 설탕의 더 높은 사용량을 길러내다. 오케이? 그러면 설탕의 더 높은, 원래 어피얼 투부정사면 뭐 하는 듯 보이던데 지금 어피얼 다음에
그냥 투부정사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투부정사가 아니라 무슨 투부정사? 완료형의 투부정사가 들어왔다고요. 완료부정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완료부정사는 요놈이 V 하는 듯 보인다라면 요놈은 그냥 뭐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V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기사들 때문에 그 특정 시대를 살았던 한 세대가 뭐 했어? 설탕의 높은 사용량을 길러냈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길러낼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와서 길러낼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세대는 과거에 그 세대는 정말 얘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고. 알겠죠? 옛날 세대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to foster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시점이. 그 다음에 이거 다 썼으면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현재 널리 implicated 되는 뭐였죠? 관련이 있음 이 널리 알려져 아니 그냥 의미하다라는 뜻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자, 널리 의미되는 뭐인 것으로 의미되는 출처인 것으로 의미되는 뭐의 출처? 그 발생의 출처. 뭐에 있어서의 발생? 비만과 당뇨병에 있어서의 발생의 출처로서 지금 널리 의미되고 있는 그 설탕의 높은 사용량을 길러내버렸던 것으로 보이는 한 세대를 양성해버렸습니다. 이 기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책임이 막중하냐. 그리고 과학은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가. 근데도 자기네들의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거 너무 나쁜 일 아니냐 이거죠 지금.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 자금 출처가 이 기사의 자금 출처가 설탕 산업인 걸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믿진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들은 이 이야기와 같은 이것과 같은 이야기들이 퓨얼한다. 퓨얼이 동사죠. 연료를 공급한다. 뭐에? 서스피션. 의혹에 연료를 공급한다. 기름을 붓는다. 그러나 또한 이끌기도 한다. 자, 그러나 또한 이끌기도. 이런 이야기들, 과학의 이런 편향된 모습, 파렴치한 모습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뭐, 와, 과학 믿으면 안 되겠네. 의혹을 키우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이끌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로 이끌기도 하겠어? 추가적인 safeguards, 뭐 안전장치들로 이끌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 하겠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라고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뭐에 있어서? 그 과학의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이 자금 조달의 disclosure, 뭐 원래 이제 폭로라고 하기도 하는데 폭로는 좀 너무 나쁜 의미가 있으니까 뭐 공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공개들은 콤마 건너뛰면 이게 주어 공개들은 have been made. 그래서 뭐야? 이런 이 사례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안전장치를 만들게 된다 했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 공개들이 그때 이래로 쭉 이렇게 since 혼자 쓰여서 그때 이래로 쭉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뭐하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강제적이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연구 논문들은 이 연구가 자금을 어디서 받았는지도 공개하기로 이렇게 딱 강제로 못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덕분에. 그 다음에 콤마 사이로 돌아가면 비록 not required 요구되지 않았지만 50년 전만 해도 요구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런 사례들 덕분에 자금 출처 공개가 강제력이 있게 되었다. 여기도 뭐 간단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비록은 100% 접속사, 얼도는 100% 접속사. 접속사라면 완벽절이 와야 되는데 접속사는 무조건 완벽절을 이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다시피 뭐가 없다? 주어 동사가 없다. 그 말은 뭐가 됐다? 완벽절이 안 왔다면 분사구문이 됐다. 그래서 얼도는 다른 쓰임이 없어요. 무조건 접속사 쓰임밖에 없는데 그럼 얘가 올바르게 쓰이려면 주어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안 왔다면 분사구문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원래 여기는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Although they were not required 이렇게. they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저기 disclosures입니다. 앞에 있는 공개들이요. 그러니까 작은 출처의 공개들은 비록 50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수동태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분사구문을 만드니까 주어 똑같잖아. 주어 똑같으니까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돼야 돼? 첫 동사를 ing로 being이 되는 건데 분사구문 대가리가 being이니까 뭐를 할 수 있어서? 생략할 수 있어서 지금 뭐만 남았다? 이 수동만 남았다. 이게 요구했다가 아니라니까 요구된 겁니다. 요구된 거 알겠죠? 네. 시현이는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하품만 찍죠. 잘하자. 네. 이제 이 그 동영상 이 촬영 이 모니터링은 기현이가 맞는 걸로. 라스트. 정현이가 질투해? 네가 하고 싶어? 요거야. 요거. 별 내용 없는데 굉장히 복잡한 그림. 별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복잡한 그림. 자, 폭발은 폭발적 성장이라는 뜻이에요. 폭발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폭발적 성장. 뭐에? 대중음악의 폭발적 성장은 언제 폭발적으로 성장했냐면 세컨 F니까 후기죠. 뭐의 후기? 20세기 후반의 대중음악의 폭발적 성장은 에즈브레이즈니까 뭐뿐만 아니라 뒤에 것뿐만 아니라 자 뒤에 거 이제 들어가면 뭐냐? 세계적인 circulation 유통 배포 circulation이라는 거는 결국 도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원이니까 유통되는 거. 세계적 유통과 dissemination 배포 뭐의? 음악의 전 세계적인 유통과 배포 뿐만 아니라 뭐에 의한 유통과 배포? 그 창작 산업들에 의한 창작 산업은 뭐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음악 회사들이겠죠. 음악 관련 회사들. 이런 산업체들에 의한 세계적인 음악의 유통과 배포뿐만 아니라 20세기 후반의 대중음악의 폭발적 성장. 여기까지가 다 주어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0세기 후반에 대중음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고 그리고 또 뭐? 음악 산업들에 의해서 음악이 유통되거나 배포되는 것도 엄청 성장했고 알겠죠? 이 두 가지가 뭐 했다? 이게 동사예요. propel. 촉진시켰다. 뭐를 촉진시켜? 이 두 가지 사건이 뭐를 촉진시켰냐? 새로운 이해를 촉진시켰다. 뭐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뭐와 관련하여? 음악과 관련하여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일단 그 음악의 접근성이라는 말
별말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의 접근성이라고 얘기하면 그걸 얼만큼 쉽게 접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보세요. 이를테면 다른 나라에 어떤 뮤지션이 있는데, 아니 뭐 다른 나라의 뮤지션의 음악을 다른 나라에 사서 이렇게 배포시켜 줄 수 있는 산업체가 없으면 우리는 그 음악을 접할 수가 없겠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뭔 얘기 나왔어? 뭐 창작 산업들에 의한 세계적인 유통과 배포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다면 당연히 그 음악에 대한 접근성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 대중음악이 양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산업체들이 세계적으로 유통을 잘 시키고 하면 당연히 접근성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바뀌겠죠. 아, 음악은 어렵게 접하는 거야?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야?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접근성에 대한 개념이 바뀌겠죠. 그런 시대가 왔어. 그래서 갑자기 50년대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갑자기 누구든 이 시대가 오니까 이런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이런 시대가 오니까 누구든 집어들 수 있게 되었어. 숟가락을. 그리고 프라이팬 두어 개를. 그리고 중고 기타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약간 중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봤을 때는 그냥 장난처럼 그냥 의미 없이 붙인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중고 기타를 이라는 거예요. 50년대 후반에 갑자기 어떤 시대가 됐어? 원하면 누구든 숟가락 집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후라이팬 집어들 수 있고, 그것처럼 중고 기타도 집어들 수 있는 시대가 됐지.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뒤에 내용을 고려했을 때는 그냥 숟가락 아니면 프라이팬 갖고 땡땡땡땡 하면서 누구든지, 그리고 중고 기타 좀 가지고 누구든지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됐어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알겠어? 뒤에 내용하고 연계해보면 둘 중에 뭘 의도하고 썼는지는 이 글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게 됐어? 밴드를 시작할 수 있게 됐어.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결국 여기에요. 나머지는 사족이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니까 음악에 대한 접근성이 바뀌었다. 우리는 음악을 듣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접근성이 뭐였던 거야? 나 음악 하고 싶으면 누구든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야. 알겠어? 이것이 이끌었다. 어디로? 특정 장르들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음악 진입 장벽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낮아졌다는 거죠. 위에 있는 용어를 쓰자면 음악의 접근성이 어떻게 돼서 좋아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음악의 접근성이 이렇게 좋아진 게 어디로 이끌었어? 특정한 장르의 발생으로 이끌었다. 사람들이 음악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더니 어떤 특정한 장르들이 발생했어. 뭐와 같은 장르들? 스키플과 같은 장르들이 발생하게 됐어. 알아요? 정윤이? 근데 방금 그 끄덕임은 나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음악 장르랍니다. 자, 스키플과 같은 특정 장르들로 이끌었어요. 그러나 또한 더 일반적으로는 반영했어요. 그러나가 어쨌든 병렬의 접속사니까 레드가 1번, 리플렉티드가 2번입니다. 뭐를 반영했어? 한 훨씬 더 릴렉스된, 느긋한, 그리고 좀 더 인클루시브, 포용적인 태도를 반영했어요. 뭐에 대한? 음악 제작에 대한. 자, 음악의 이런 접근성이 좋아진 게 어디로 이끌었냐? 특정 장르들이 발생하게끔 이끌었고, 그리고 음악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이런 점은 뭐를 반영하는 거냐? 이 시대가 음악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됐어? 네가 음악이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뭐든 해? 이런 태도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걸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비록 보통 사람들이 항상 자 여기 이 시대가 과거일 텐데 그 과거보다 더 과거를 쓴 겁니다 지금. 그 전부터 늘 해왔었겠지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대과거로. 그 전부터 늘 노래라는 건 불러왔었겠지만 그리고 또 늘 음악이라는 걸 만들었었겠지만 이 대중음악 운동은 이끌어졌다 뭐에 의해서? 정신에 의해서. 뭐의 정신에 의해서? rebellion, 반항과 자유의 정신에 의해서 이끌어졌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면 이제 글이 어떤 흐름인 거냐. 대중음악이 폭발적으로 50년대 후반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왜겠어요? 이제 이 글에선 얘기하지 않았지만 50년대 이제 후반 정도가 되면 세계 2차 대전이 다 정리되고 파괴된 것도 복구되고 이제 새로운 활력이 전 세계에 이제 퍼지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중음악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뭐 음악 회사들의 전 세계적인 음악 배포 이제 이런 것들이 활기를 띠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음악의 제작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음악을 향한 태도도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이게 되었고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갔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 이제 스키플 같은 음악들도 새로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음악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으니까 저런 음악을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막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더라도 근데 그전에도 늘 노래는 만들어 왔었는데 이 시기에 만들어진 이 보통 사람들이 만든 음악이라는 게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알겠어? 그전과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다고 얘기했어? 여기는 스피릿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 이 시기의 음악은. 일반인들이 만들었지만 똑같이. 이 시기의 음악은 뭐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에 추가해요. 지금 그 전에 하던 말에서 새로운 거 나온 거라고. 반항과 자유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점. 이를테면 뭐 우리나라도 뭐 그 삼국시대 때부터 노동요 같은 것들은 있죠. 이거를 뭐 무슨 음악인이 전문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노동요 같은 것들 이를테면 우리의 어떤 뭐 노동요 같은 것들이 뭐 어떤 정신을 담고 있냐? 그럼 뭐 반항과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좀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허용과 감사함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보통 우리 노동요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만든 음악이라는 건 그전에 있었을 텐데 이 시기에 등장한 게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정신적으로 좀 이 시기에는 이런 저항 정신을 담고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접근법이 이끌었다 어디로 이런 접근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저항 정신을 가진 음악에 대한 접근법 이런 게 어디로 이끌었어? 펑크 운동으로 이끌었다. 근데 위에 스키플이라는 음악 장르도 나왔는데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분 뭐 펑크 음악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음악을 지칭하는 용어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장르처럼. 그래서 펑크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뭘 테면 펑크 뮤직이라든지 펑크 음악 아니면 뭐 락앤롤이라든지 아니면 막 그 헤비메탈이라든지 아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좀 이 시기의 산물이에요. 저항 정신의 음악의 산물들이다. 전부 다. 알겠어? 네. 기존의 뭔가 규칙에 따르지 않고 뭔가 메이저한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가지 않고 뭔가 네 것만 음악이냐? 좀 이런 어떤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음악들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글이 좀 짜증나게 하는 게 이런 무슨 음악 전문성이 너무 높은 글이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시대에 더더군다나 음악을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좀 짜증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냥 그런 스키플 같은 이 시대에 나타난 좀 저항 정신이 담긴 새로운 음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접근법이 이런 음악 운동을 불러일으켰어요. 근데 후주니까 잘 봐야 돼. 잘 봐야 된다고. 어쨌든 이거 지금 뭐예요? 콤마 찍고 관대입니다. 거꾸로 공식해보니 콤마 찍고 관대니까 뭐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여야 돼. 그런데 봐. 그래서 내가 여기를 접속사를 일단 그냥 노멀하게 and라고 해볼게요. and. 그리고 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지금 무슨 격이야? 소유격이거든. 소유격. 그러니까 대명사도 원래 뭘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 소유격으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and 이게 지금 펑크 운동이 선행사니까 단수야 복수야? 단수잖아요. 그럼 이것의 소유격이니까 뭐야? and its musicians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문장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런 접근법이 펑크 음악 운동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그 음악 운동의 음악가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 음악 운동의 음악가들은 심지어 만들기도 했지요. 그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만들기도 했지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나타난 그것이 뭐냐? 가목적어. 가목. 그럼 진목 있어야 되고, 진목 여기 투부정사. 그리고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는 얘의 의미상의 주어. 자, 이런 스피릿을 갖춘 음악, 이런 덕분에 펑크 음악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펑크 음악을 하는 음악가들은 그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조건이란 건 뭡니까? 그게 안 되면 안 쳐주는 거예요. 알겠어? 그게 돼야만 합격. 너 저항정신 없어? 그럼 너 펑크 음악 아님? 이런 거죠 지금. 알겠어? 네. 그걸 조건으로 삼았다는데 그게 뭐냐? non-virtuous. virtuous라는 단어는 원래 거장이라는 뜻이고요. 형용사형이겠죠. 그러면 뭔가 전문가에 의하지 않는 이란 거예요. 전문적이지 않은, 그리고 뭐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전문적이지 않은 것, 그리고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투부정사, 전문적이지 않고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게 뭐냐? 자기들의 음악이 이러할 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음악은, 지금 얘네들의 음악은 뭐야? 일단 처음부터 나온 말이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그리고 기존 기성 음악에 대한 반항이니까 얘네들의 음악은 다 어때야 되는 거야? 뭔가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누구나 전문가만 음악을 공부한 사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한테 다 접근 가능한 음악이에요. 이게 이런 음악을 해야 펑크지. 너 펑크 맞네? 너는 합격. 넌 아니지. 너 버클리 음대 나왔잖아. 넌 아니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 이거를 자기네 조건으로 삼기도 했다. 집단들은, 어떤 집단들은 완전히 어떻게 되었던, 배제되었었던 집단들입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악이 유행하던 시대가 지금 여기가 현재인데, 지금 이 음악이 유행하고 하는 게 지금 여기 과거점이라면 이제 뭔 얘기하고 싶은가 봐봐. 그전에는 완전히 배제돼 있었던 애들이 이제 여기에서 뭐야? 메인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가 과거니까 그럼 그전에 배제됐었던 거는 과거보다 더 전이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대과거를 지금 썼단 말이에요. 대과거를. 그러니까 그전에 완전히 배제됐었던, 이 정도의 뜻이 돼야 되는 거죠. 전에는 완전히 배제됐었던 그룹들이, 뭘로부터 배제됐었던, 음악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됐었던 집단들이 뭐 했어? 리벨한 것이다. 뭐 한 거야? 리벨을 만끽했다. 만끽하게 된 것이다. 기회들에 있어서, 뭔 기회들? 창작할 기회들에 있어서. 이것이 이끌었다 한 느낌으로, 당연히 이렇게 이제 그전에는 전혀 안 하던 애들이 이제 대거 참여를 하게 되는 거니까 뭐 하겠어? 똑같겠어? 새롭겠어? 새롭겠지. 이제 뭔가 다르겠지. 참신함의 느낌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번역할까요? 자율성이라고 했네요. 이렇게 의역하기가 힘든데 설명하기도 좀 버거우니까 그냥 자율성이라고 여기 있는 대로 하십시오. 참신함과 자율성의 느낌으로 이끌었다.
그 음악 영역 안에서 그리고 그 음악 영역을 넘어서까지. 이제 넘어서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게 보일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이제 그 시대의 펑크 음악, 락앤롤 막 이런 것들은 음악으로만 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 사실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만들어내기도 했거든요. 뭔가 정치에 대한 막 반항 막 이런 것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문장은 음악에서 이런 참신함을 줬고 또 음악을 넘어서까지도 그 시대의 어떤 참신함을 불러오는 요소가 됐다. 근데 이 정도의 뜻으로 봅니다. 오케이.